이어지는 내용도 한국당 얘기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집권 여당 순서가 되겠는데 집권 여당은 대신 대통령의 역할이 커서 그런지 지금 조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다음 한국당 차례인데 오늘 한국당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교체 대상을 발표했죠. 발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인적 혁신은 우리 당직자 270명 중 32명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당협위원장이거나 당위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129명인데 그중에서 58명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4명 중에서 62명이 이번에 교체 권고 대상자로 저희들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 현역 중에 그러면 서청원, 유기준, 배덕강, 엄영수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오늘 통보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아마 통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예. 서청원 의원 지금 현역 중에서 8선으로 최다선 의원이고 이른바 친박 자장으로 이렇게 왔었죠. 유기준 의원도 아주 중진에 해당되고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오늘 탈락을 했네요. 그건 못지않게요.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지금 이미 현역 의원 4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유기준, 배덕강, 엄영수 이분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교체 권고했다고 하니까 이 신청 기간을 지금 한 하루 정도 좀 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교체 대상으로 탈락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원외입니다만은 서초갑의 당협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주목받았던 류여해 최고위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하다고 홍준표 대표하고 맞서 투쟁하겠다. 한때는 본인이 여성 홍준표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본인이 직접 중계를 했습니다. 셀프 중계를 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토세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대표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대선 후보로서 밀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고맙다라는 인사는커녕 지금 이제 바로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당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이야. 저보고 사초 지키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정말 실수를 다했어요. 알아. 죄송해요, 고 의원님.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예. 어승용 대표, 지금 국민의당 관련 일하고 계시죠? 네네. 국민의당도 최근에 내분이 만만치 않던데, 지금 한국당 오늘 당협위원장 탈락 대상 62명 발표하면서 유해 최고위원 울먹이면서 지금 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앞부분은 공식 기자회견 방식이었었고, 이후의 과정은 지금 카메라를, 휴대폰을 통해서 생중계했던 그런 모습인데,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아,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포기를 하고 그냥 간판 교체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짧은 인상입니다. 예. 리모델링의 핵심은 아무래도 당내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 세력에 대한 어떤 당 내에서 정리 문제이겠는데요. 예. 아직 그 문제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색채를 홍준표 대표 체제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예. 리모델링 없는 간판 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아까 서청원 의원, 유기준 의원 등이 포함되는 걸 보면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친박 일정이 정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윤석열 대표님.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의미가 홍준표 대표가 자기 친정체제 구축하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된 거고 네. 친박 어떻게 보면 배척, 친박을 배제하는 게 상당히 이번에 좀 확실하게 된 것 같다. 홍준표 대표는 전혀 손댄 거 없이 수치만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긴 하죠. 계량적으로 한데
대개 보는데 그렇게 다들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근데 그렇다. 나중에 그렇죠. 결과표를 보면은 네. 그게 아니죠. 이번에 뭔가 다른 게 4명도 있다. 현역도 서청원, 유기준, 배덕광, 엄영수 다 친박들이잖아요. 의원이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친박이 저는 친박이 이제는 14년 만에 그 운석이 지구하고 충돌해서 빙하기가 와서 공룡이 멸종했다잖아요. 예. 그것처럼 친박이 14년 만에 드디어 몰락의 길로 들어서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차피 한식해주거나 청맹해주거나 뭐 똑같은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부득부득 버텼잖아요. 네. 근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도 검찰 출두를 앞두고 나서 네. 지금 뭐 친박들이 뭐 신분 세탁에서 사는 사람, 은둔에서 사는 사람, 또 앙앙블락으로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살아남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번에 원내대표에서도 표가 이제 한 35표, 그동안에 한 7, 80표가 됐는데 네. 이게 쇠락의 길을 걸어서 친박이 역사 속에 뒤안길로 좀 접어드는구나. 원내대표에서 홍문종 의원을 찍었던 표를 그렇죠. 그게 저는 친박의원 35표. 네. 지난번에 총선 때는 한 7, 80표 정도 봤는데 예. 반토막 났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서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기 친정 주도로 앞으로는 좀 더 혁신하고 좀 앞장서면은 자유한국당에 길이 있다. 근데 대구 가서 출마하겠다는 등 뭐 이런 자세를 보여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좀 회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영 친박 14년 얘기하셨는데요. 짧게 보면은 사실상은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마지막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홍준표 대표가 그만두게 되고 새누리당으로 바꿨던 과정에서 5년 만에 본인은 탈환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경원 변호사. 예,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그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간판 교체는 네, 얘기하셨는데 오승용 대표 왜 얘기했죠. 왜 리모델링이 안 됐고 왜 간판 교체만 했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모델링 수준도 아니고 재건축 수준에 있고요. 재건축 쭉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처음과 끝이 밝혀진 게 없고 주로 어떤 것들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어떤 것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네. 국민이 바라는 당을 위해서 국민이 이번에 이루어진 당무부 감사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라든지 개량을 통해서 우리 당이 그런 역사가 있는 당인데 그냥 이야기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무부 감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같은 거 다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당무감사에 탈락된 사람들을 보면 과도기적 상태, 즉 바른정당이 일부 새로 생겼을 때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과도기적 상태에서 일부 임시적으로 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평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일부 하고 실제로 좀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개량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감사에서 네.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당은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히 재건축은 성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됩니다. 현역 의원 4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현역은 아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권영세 전 의원이라든가 전하진 전 의원, 아까 나왔던 유여회 최고위원, 김재철 전 MBC 사장, 이만기 씨, 또 저희 시사스페셜에 종종 나오는 박민식 전 의원 등도 계속 탈락해가지고 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에너지를 받으면서 주목받았던 유여회 뭐가 부당하다고 하는지 한때는 여자 홍준표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네. 귀여운 유해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부당하면서 막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유해 최고위원이 좀 활동해왔던 대목들 있죠? 화면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 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네. 우 부대변인이 미리 주문했는데요.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당무감사 관련해서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좀 압축해서 해주세요. 예,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책임 당원들 위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요. 네. 이제 기존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블라인드 심사를 받고 철저히 계량화를 통해서 이제 교체 대상들을 올린 겁니다. 말 그대로 혁신의 과정인 거죠. 네. 그렇게 214명 중 62명의 당협위원장이 교체 공고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직자도 아까 몇 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사흘 동안 혹시 이걸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재심 신청하라고 그 기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언론의 이 초점 자체가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류호 최고위원이라든지 한다든지 그 친박계의 중심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 친박 청산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소지가 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철저히 언론사 경험이 많은 윤영걸 대표는 나중에 보면 꼭 그런 게 작동했더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면세점 심사나 다 심사들이 간접으로 잘 나오죠. 아니, 옛날에 그건 이동통신 사업자도 그렇고. 그건 농단하던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네. 뜻이 이제 오너 뜻이 이제 아마 가입되는 거죠. 참고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네, 오승용 대표. 네.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특정한 의도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디자인 컨셉이 있고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한다면 그건 리모델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실패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 해서 한 10여 명 정도인데요. 이건 어떤 혁신의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민의당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 있었고 사실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실 시작입니다. 누구로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잘 넘어서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장유정 기자. 예.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우선 이제 류열의 최고가 오늘 밝힌 내용 가운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것들은 이번에 다 빼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도 점수가 53.86점.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본인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큰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내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연대든 통합이든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원내 1당을 차지하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보면 이제 류여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이렇게 투사구팽을 당하는구나라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친박도 청산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친박도 걷어내고 또 바른정당에게 문도 좀 열어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원내 일당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에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좀 투영된 절차 아니니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당 내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리모델링 재건축 수준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예. 뭐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승용 대표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말을 한 걸 가지고 예. 약간 말꼬를 잡는다고 할까 기분 나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개량화에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친박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 혹시 친박만 몰아댄 거 아니냐. 예. 개인의 의사가 포함돼서 그런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개량화 자체가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원칙이 없는 거 아니야. 원칙은 당연히 있었죠. 예. 무슨 원칙이 있었느냐. 지금 실제로 당무감사에서 배제시킨 퍼센테이지가 30%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번 정확하게 29%가 29%였습니다. 예. 정확하게 29%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30%에 이르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내부를 보면 제대로 당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네. 우리 계속 얘기해왔지만 휴대폰 당협위원장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네. 실제로 앞으로 네. 당선 가능성이 없는 분들 이런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쳐내므로써 네. 새로운 신진사들을
국민의 신망을 받은 신진자들을 받아들일 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원칙 하에서, 즉 당무감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원칙 하에서 개량을 통해서 막 뽑아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이 있는 것이죠.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좀 약간. 아니 근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개량을 강조하지 말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했으면 건축주의 뜻도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오성룡 대표가 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침박은 조선시대 때 노론이라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번에 청소를 시작했다. 이렇게 왜 당당하게 못하고 계량기로 컴퓨터로 잘 돌렸다고만 얘기하냐 이거죠. 오히려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해서 친박은 이제 역사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역사 속에 물러난 거예요. 최경환 의원이 동대구역 가서 뇌물 왔으면 할복한다고 그러는데 동대구역 가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광화문에서 한다면 몰라도. 왜요? 광화문하고 동대구 어떤 차이 있죠? 동대문은 지역구잖아요. 친박의 터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식 수준을 우리는 털어내겠다. 당당하게 난 자유한국당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번에 최경환 의원은 포함이 안 된 게 다른 사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걸로 보십니까? 그것도 있고 내신 성적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 지역에다가 원 없이 예산을 좀 풀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역구 관리는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평가가 아마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치열하니까 이것은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드리려고 한 거였는데요.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 총사퇴 한번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 문제는 심사를 통해서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는 그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저 농담 하나. 조금 이따 국민의당 순서가 되면 저도 피화되고 살이 되는 좋습니다. 조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나온 김에요.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민심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바닥 민심은 다르다. 더구나 여기에는 언론의 편파 방송까지도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은 보니까 오히려 센 발언은 부대변인 비롯해서 세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윤영걸 대표님 좀 얘기 나오는데 간혹 저도 그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나온 것에다가 이런저런 정도는 추가로 참고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론조사하고 또 윤영걸 대표님이 가끔 미용실에서 듣는 민심하고 어떤 차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홍준표 대표 말도 이해는 가요. 지금 보수의 장년층들은 지금 굉장히 좀 정치에 좀 환멸을 느껴서 아예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많다고 해요. 많아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환멸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그 대표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인데 지금 보수들이 하는 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정치에 마음이 떠난 사람이 좀 많아서 여론에 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또 모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지율의 3분의 1만 진짜 지지율이다. 3분의 1 중에서 또 3분의 1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고 3분의 1은 남 따라서 같이 하는 거라 3분의 1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저 지지율 지금 나온 거는 트렌드는 많이 반영을 한 거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종편에 외국 방송 그렇게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인기 좋을 때는 종편 혜택을 또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탄핵 위기면서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종편의 특징이 종일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많이 하니까 유리한 사람은 유리하게 받아들여지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거에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종편에 나온 패널들도 메뚜기 패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뚜기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메뚜기거든요. 저는 메뚜기 아니라 저는 덧셉니다. 어기영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70% 내외가 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만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자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이 내부 이야기에서 제가 가급적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실제 나무당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보수로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듯이 이 눈치 보기 어려워서 좌파 눈치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좌파다 이런 식의 색깔론 내지 그런 프레임만 갖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 예.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또 민생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논쟁에 더 참여들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자유한국당에서 좀 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면서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론조사 지지 결과가 계속 저희들이 노력도 안 하고 저희들이 잘하지도 못하는데 갈 수는 없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당 내부 현재 야당 약세의 상대적인 덕을 보고 있다. 그런 해석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근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만 막 믿고 하는 건 아니다. 예. 그 추세는 저희들도 일단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네. 우원재 부대변인. 뭐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여론의 미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여론을 등에 업고서 이것저것 추진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기존에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기타 등 여러 정책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것들을 협치를 주장을 하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여론 부분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무래도 탄핵 정당이라는 그 원죄라고 할까요? 원죄가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나 자유한국당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그 사실. 원죄하고 후유증을 지금 극복하는 전략을 잘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건축, 리모델링 뭘 잘 하셔야 그걸 벗어날 수 있지. 그냥 세월만 지난다고 극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겨내야죠. 바꾸고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세대에 속해 있는데요. 예. 2030 세대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여론 마녀사냥 당하기 쉬운 겁니다. 실제로 예. 당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당 지지자라고 말을 밝힐 수가 없다. 예. 밝히면 왕따 당한다. 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방송, 언론 모든 것들에서 그런 뉘앙스를 깔아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장윤성 기자. 예.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할 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 주신 대로 2030 세대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0%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지지율이 5%였죠. 전체적으로 4.4가 나올 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흘러서 한 1년 정도 흐른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평가를 해볼 때 그러면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적폐청산이라든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공수처 문제라든가 뭐 언론개혁 아까 이제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종편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개혁 이슈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현안들 다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유한국당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한다고 밝혀도 누가 테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 말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적폐청산 정의로운 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폐청산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이 민주당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우파 성향 지지자들 많습니다. 시장경제 지향하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반대하고 있는 유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마치 적폐청산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다른 깔려나옵니다. 얘기는 다른 목소리는 꾸준하게 내주시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은 그렇죠. 실패를 하게 돼 있죠. 네. 아까 그 메뚜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윤영걸 대표님 방송하고 나면은 뭐 미용실에서도 얘기 듣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가끔 나오는데 칭찬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비판이 좀 많습니까? 인터넷은 주로 안 좋은 얘기가 안 많죠. 좋은 얘기. 예. 뭐라고 안 좋은 얘기 나옵니까? 저희가 뭐 인상도 좀 안 좋다는 둥. 하여튼 재밌게 하신다고 아주 얘기 나와요? 이상한 놈이 TV에 나와서 아주 채널을 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저는 좋은 그렇죠. 얘기 덕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사에 제가 30년 있을 때는 신문사에 글 갖고는 욕을 안 얻어먹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신문사는 차가운 미디어라 예.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해요. 예. 근데 방송은 이게 뜨거운 미디어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단어 어휘 하나만 잘못 선택을 해도 저는 적폐청산의 주역이 될 정도로 네, 예.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인터넷에 반응한 사람들이 윤영걸 대표에 대한 방송 시청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구수하고 재밌게 하신다 이런. 예, 저를 뭐 좋게 평하는 사람도 저희 친인척 중에 꽤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연로하신 이모께서도 꼭 열심히 모시고 네. 제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걱정스러워 전화하시고 하는데 네. 하여튼 저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 좀 욕은 좀 안 했으면 네. 좋겠다. 좀 냉정하게 좀 얘기해줘서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거지 네. 틀렸다고 생각해서 막 수십 개, 수백 개 댓글 달아서 막 욕하고 이런 거는 네. 조금 좀 환멸을 좀 느끼고 제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나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이런 네.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 쪽에 전문하고 있는 정치 전문 기자인 장윤성 기자는 아무래도 정치권 쪽에서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아니, 근데 나왔습니까? 저 너무 공감하는데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인터넷에 굉장히 그 욕을 많이 먹어요. 좋은 얘기보다는 아니 비판이 굉장히 네, 많고요. 예. 이제 앞서 우리 부대변인께서 막 적폐청산 민주당만 기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또 이제 진보 언론에 있었던 저 기자에 대해서도 막 비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욕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정당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대표급들도 연락을 주시는 요 시간대가 이렇게 네. 텔레비전 보시는 시간인가 봐요. 네, 그래서 네. 요때 텔레비전 보시고 보시는 시간이 아니라 찾아서 보는 거죠.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우연히 돌리다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그 균형을 맞춘 시각을 보여줘서 굉장히 네. 좋다라는 아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예. 그렇지만 인터넷은 저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고